정말 옳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과연 검토를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골프장에서 뭐 휘발이 되든 비산이 된 농약이든 제초되든 하여간 통합적으로 유해물질이 이동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인데 가장 큰 요인은 기상적인 요인입니다. 풍향,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느냐, 또 그 지역은 풍속, 바람의 속도가 얼마냐, 그거를 정확히 하려면 그 지역에다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상장치를 설치를 해서 1년 동안, 최소한 봄, 여름, 가을 1년 동안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상의 자료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에는 이거를 안 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상대의 자료를 그냥 받아 쓰죠. 요 산 넘어 사람은 그게 날라와서 이 팔을 얻어맞아서 팔도 다쳤었어요. 여기 온수골이라 해가지고 이 동네 들어오면요, 굉장히 저 곡산역에서 들어오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호수공원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 동네만 들어오면요 굉장히 따뜻해요. 옛날에 여기가 골프장 들어서기 전에는요 여기서 막 딸기 농사, 깻잎 농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비 온 뒤에 산에 밭에 흙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 향기 같은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도 그 함지박에다가 딸기를 따가지고 거기를 중앙시장에 가시면, 이고 가시면 기차, 여기 곡산역에서 기차 타고 가시면 그 딸기가 제일 먼저 팔린대요. 도토리나 이렇게 밭나무가 많기 때문에 가을에는 또 풍성하고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그것을 알고 일산 신도시에서도 막 가방 메고 다 오세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동네가 좋고 마음도 넓고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나 좋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네가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동네였거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신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열병합이 들어오고 외곽순환도로가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오고 작은 동네다 보니까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없어서 진짜 나쁜 거는 다 들어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 산을 이렇게 기업에다가 주지 못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지. 아들은 엄마 힘드니까 골프장 들어오고 하면 힘드니까 나가서 살라고 하지만 저는 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집 바로 담까지 골프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앞에까지 골프장에 들어서고 저기 지금 저 묘 있는 데까지가 골프장이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만큼 정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물질, 어떤 그런 것도 이곳에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물을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환경청에 한번 실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시뮬레이션으로 끝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10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10회조차도 시뮬레이션 10회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런지 모르겠다 라는 끝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난 2013년 1월에 그 춘천지방법원에서 제가 증인했던 자료거든요. 홍천의 갈마국리 골프장 그 정당성에 대해서 특히 환경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고양시와 이제 거의 같은 상황인데 거기는 정수장이 한 500m 떨어져 있었고
여기는 한 300m 떨어져 있었죠. 근데 과연 500m가 과연 문제되느냐 안 되느냐에 문제가 돼 있어서 그 환경평가서에 정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에 넣지 않아서 결국 허가가 날 수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이걸 가서 판사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판사께서 이제 보시더니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판정을 내리셔서 결국 홍천군이 이 갈마군리 골프장을 취소합니다. 뭐 정보의 미숙인지 아니면 어떤 지자체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고향과 이 홍천의 크게 다른 점은 홍천은 새롭게 만드는 거였고요. 고향은 이미 9홀을 이제 확장하는 건데 그럼 9홀은 그러면 처음에 쓰던 9홀은 정수장이 1992년에 만들어졌고 그 300m도 안 떨어진 곳에 골프장이 신설이 됐을 때 이미 환경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적이 안 돼서 그동안 10년 동안 골프장이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한테 뭐가 문제냐? 골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어쩌면 나오는 유해물질이 정수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정수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수돗물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10년 동안 주민들은 이제 그 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 그거는 간접적인 요인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골프장에서 나오는 그 유해성 물질이 바로 공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거는 아까처럼 소화기가 아니고 호흡기로 그런가 하면 빨래를 통해서 피부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번 고향의 문제는 9홀을 확장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 아니고 2007년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데에 골프장이 허가가 났으며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죠. 숲과 바람, 새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들 그리고 나무 권리 선언을 외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그 정책 결정자께서 그 나무를 꺾고 산을 깎고 그리고 골프장을 짓는다라는 이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박수받았던 나무권리선언에서 손가락질 받는 나무권리선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바로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의 가치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생명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장님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지금 결정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2016년 8월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회생 신청을 한 이후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상을 이 산왕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쳐왔는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동안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일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2차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 사업자가 감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공동검증 약속을 파기하고 고양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되지도 않은 이유로 농약은 정수된다. 농약은 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업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는데 고양시가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시가 독촉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바로 이 사업자가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게 하는 회생 개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과를 보면서 고양시가 반드시 이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양시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고양시장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장이 이 사업 직권 취소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을 하면 회생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저 당짠말이라고 저 넘은 동네인데 동네가 집이 8가구밖에 없어요. 거기는 동네가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 늘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동네예요. 고목나무가 650년이나 된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마을에서 몇 대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몇 대가 살고 있었어요. 큰 건 없고 집 하나 갖고 사는데 여기서 이렇게 골프장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고 새면 걱정이에요. 자고 새면 어떻게 하면 사나 하고 그걸 아마 지키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살까 봐 그냥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글프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발 그거 시장님이 제발 좀 그것 좀 살게 해주세요. 주민들 아무 걱정 없이 살게 그것 좀 해주셨으면 제발이에요. 우리의 야산, 특히 고양시 일산처럼 대도시에 있는 그게 설령 공원이든 야산이든 조그마한 버려진 땅이든 간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그건 목재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의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잡초여도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대도시 옆에 있는 조그만 나무 하나, 풀 하나도 사실은 지금은 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 농도가 대기의 오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아주 귀한 우리의 자원인 거죠. 자산이기도 하고요.